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공학대학 학술제 Do I Know 디자인 디자이러블 띵 가치 있는 것을 만들자 팀 띵의 발표를 맡은 박명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아두이노를 활용한 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 구성입니다. 아이디어 구상에서는 개발 배경과 방향을 다루고 개발 과정에서는 서버, 회로, 데이터, 음성 출력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 스스로의 평가 및 분석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구상입니다. 저희 팀은 무엇을 개발할지 의견을 모으던 중 시선을 돌려 일상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지만 장애인들은 불편을 느끼는 버스 탑승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것이 저희가 만든 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이입니다. 먼저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저상버스는 전체 버스의 약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은 이러한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버스 이용 실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위라크님의 영상입니다. 갑니다. 으쌰. 죄송한데 여기 휠체어를 네, 잠시만. 네, 거기 앉을 수 없... 여기 휠체어 주정석입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이거 휠체어 위험합니다. 와, 저 우리 찍어야 되는데? 저 대신 찍어줄래? 지금 2명 찍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되게 위험한 거야. 원래는 아저씨가 와서 이걸 해줘야 되거든? 근데 벨트를 안 하면 지금 되게 위험한. 보시는 것과 같이 승객들은 물론 버스 기사조차 휠체어 탑승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교통약자 특히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버스 탑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면 지체장애인의 35%가 버스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전자에게 승차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문제점 3가지를 꼽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승차 의사 전달의 어려움, 승하차 시 시간 지연, 안내 정보 부족이 있습니다. 최근 버스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아두이노가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위 3가지 문제점은 아두이노의 와이파이 통신과 음성 출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 탑승 전 승객들과 버스 기사에게 알릴 수 있는 아두이노 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이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다음과 같이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승차 의사 전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QR코드를 인식하여 버스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승하차 시 시간 지연을 해결하고자 장애인이 탑승하기 전 승객과 버스 기사에게 알림을 통해 미리 승차 여부를 전달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안내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저장해둔 장애인 탑승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 음성 또는 버스 기사의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 승객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초기에 기획한 아두이노 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위의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QR코드를 통해 저장 버스를 호출합니다. 서버에서는 호출된 정류장과 노선 번호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버에서 아두이노를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아두이노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호출 여부와 호출된 버스 정류장의 아이디를 수집합니다. 그 후 mp3 모듈과 버스의 스피커를 통해 호출된 정류장에서의 탑승 여부를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왼쪽은 스마트폰으로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여 버스 호출 페이지에 접속 후 호출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호출된 버스의 정보가 저희가 개발한 서버에 저장되어 리스트화된 모습이고, 마지막은 아두이노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시리얼 모니터에 데이터를 출력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편한 버스 호출 방식과 더불어 아두이노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입니다. 우선 서버 구축 과정입니다. 저희 팀은 서버 구축을 위하여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OS나 시스템, 앱,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입니다. 우선 저희는 오픈 API를 사용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에 2개의 API를 활용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API는 정류소 정보 조회 서비스, 그리고 버스 도착 정보 조회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서버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파싱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싱이란 API를 통해 받아온 데이터 중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을 가져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은 버스 정류장 고유 번호를 통해 버스 노선 아이디, 버스 정류장 이름 등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서버를 파이썬 장고를 이용해 구축하였는데요.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버스 정류장 고유 아이디를 인자로 넣어 HTTP 통신 중 get 방식을 이용하여 URL 뒤에 인자 값을 전달하여 데이터 파싱을 하는 함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선언한 데이터 파싱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호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호출에 필요한 정보를 폼 형식으로 저장 후 HTTP 통신 중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습니다. 버스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코드의 모습입니다. 버스에 있는 아두이노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버스 아이디를 인자로서 get 방식을 통해 서버에 접속합니다. 서버는 해당 버스가 호출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호출이 되지 않았다면 호출 여부에 false를 전송합니다. 만약 호출이 되었다면 호출 여부를 true로 전송하고 호출 정류장 등과 같은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 후 해당 호출은 삭제가 되어 다시 아두이노가 호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또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각 정류장의 이름을 공공 데이터 포털에 서울시 11,179개의 버스 정류장 목록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정류장별로 호출 사이트에 접속하는 QR코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기 전 저희가 구성한 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와이파이 모듈, mp3 모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발표를 진행하며 후에 프로그래밍 코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와이파이 통신에 필요한 ESP8266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사물 인터넷, 스마트홈을 구성할 때 필요한 와이파이 제품 중 가장 보편적인 모델이며 아두이노가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여 랜선을 따로 연결하지 않고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ESP8266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선언합니다. 밑에 보시면 접속할 공유기의 이름과 비밀번호 또한 접속할 서버 URL을 선언을 해주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4가지 구문에 대해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우선 리스타트는 루프를 돌며 와이파이를 재접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문이며 조인 AP는 공유기의 연결을 시도하고 커넥트는 서버 URL에 접속을 하도록 하는 구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는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구문입니다. 아래쪽의 검은색 네모를 보시면 아두이노가 장착된 버스 아이디 입력을 하여 사용합니다. 샌드 구문에서는 서버에 해당하는 버스의 호출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이 코드는 서버에서 불러온 호출 여부, 호출된 정류장 아이디, 호출된 정류장 이름을 문자열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의 버그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와이파이 연결 상태와 저장된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탑승 알림이에 이용자는 볼 수 없지만 개발 과정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 출력에 필요한 mp3 모듈인 DF 플레이어 미니입니다. 마이크로 SD카드에 mp3가 저장되어 있으면 스피커를 통해 쉽게 출력을 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저희는 SD카드에 해당하는 버스의 노선에 따라 각 정류장에 맞는 음성 안내를 저장하고 호출된 정류장에 맞는 안내 음성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파이썬을 통해 각 노선의 버스 정류장의 안내 음성을 SD카드에 저장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린 오픈 API와 데이터 파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자동으로 각 정류장별 안내 음성을 제작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SD카드에 안내 음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일의 이름이 1부터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폴문에서 인덱스를 1씩 증가해가며 호출된 버스 정류장에 맞는 음성 파일을 찾고 재생하게 됩니다. 음성 출력을 위한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mp3 파일의 재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후 호출된 버스 정류장과 일치하는 mp3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문과 if문을 통해 찾는 구문입니다. 일치하는 안내 음성을 찾게 되면 해당 음성 파일을 재생 후 다시 호출 대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완성 후 시연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운행 중인 721번 버스에 저희가 만든 아두이노 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촬영하였습니다. 버스를 호출하는 과정부터 호출 데이터가 서버에 리스트화되는 과정, 아두이노가 서버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호출된 정류장에 대한 음성을 출력하고 다시 호출 대기 상태로 돌아가기까지의 영상입니다. 현재 721번 버스에 아두이노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리스타트, 조인 AP, 커넥트, 샌드 구문을 통해 인터넷 접속 상태를 확인하고 호출이 되었다면 true, 호출이 되지 않았다면 false 구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4가지 구문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은 되었지만 저희가 버스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는 구문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R코드를 통해 721번 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호출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이고요. 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를 보시면 버스가 출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두이노를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 능동사거리 군자역 정류장에서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우선 좌석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능동사거리 군자역 정류장에서 휠체어 이용 승객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우선 좌석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호출한 정류장인 능동사거리 군자역 정류장이 잘 출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가 다시 호출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아까 호출했던 버스의 목록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 인터넷이 재접속이 되었을 때 다시 false 구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호출 대기 상태로 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분석입니다.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아두이노에서 API 호출을 통해
정류장별로 알맞은 음성 출력 파일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서버 트래픽의 증가를 초래하여 통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부 프로그램 또는 API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이썬을 통해 안내 음성을 SD카드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총 데이터 통신량이 줄어들어 원활한 통신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3.3V 핀에 MP3와 와이파이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는 회로를 구성하였으나 작동 시 스피커의 음량이 설정치에 못 미치게 아주 작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조회한 결과 아두이노 3.3V 핀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전류는 50mA이며 이로 인해 MP3 모듈 및 스피커에 충분한 전류가 흐르지 못해 스피커의 음량이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5V 핀에 MP3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여 전류가 충분히 흐르도록 하여 스피커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팀이 평가한 잘한 점입니다. 우선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더라도 간단한 안내를 읽으면 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쉽게 시스템을 구현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조작 없이 승객과 버스 기사에게 탑승 정보를 버스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안내 음성을 출력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버스에 있는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아두이노 우노와 모듈 제외한 추가적인 부품 설치가 필요 없도록 하여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생각한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의 부재를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스에 휠체어 우선 좌석이 모두 차 있거나 차량 고장으로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버스 호출자는 피드백 또는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데 한계가 있어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API 오류입니다. 개발 마무리 과정 중 호출 가능한 저상 버스가 있음에도 호출 가능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버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공공 데이터 포털과 연락을 취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후기입니다. 서버의 구현과 HTTP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서버 통신의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효율적인 회로 구성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며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실제로 활용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이를 활용해 다른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개발 또는 아이디어만이라도 저희가 모르고 지나쳤던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에겐 일상처럼 이용하는 버스가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에게도 일상의 일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전자정보공학대학 학술제 두아이노우 팀 띵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